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의 조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나요? 코 이물질 제거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좀 환자분들이 불편함을 좀 줄여볼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급적 일상생활에 좀 덜 불편하게 하자가 저희 원칙이죠. 제목이 그래서 코안절개로 덜 불편하게 이렇게 답은 이제 요 한 장에 다 나와 있는데 밖에서 보이지 않는 코 안쪽으로 절개를 해서 거의 모든 이물질을 다 제거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병원이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저희 병원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물질 제거 포스팅도 하고 방송도 하고 여러 번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저희도 리뷰를 해보니까 뭐 이런 건 이렇게 제거하고 이런 건 이렇게 제거하고 이런 좀 교과서적인 설명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코안 절개 제거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그냥 구멍을 뚫어서 짜내기거나 아니면 이제 캐뉼라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흡입을 해내거나 아니면 모양이 아주 특별해서 그럼 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수술적 제거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앞에서 해드렸었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수술적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환자분이 얼굴이 표정이 확 바뀌세요. 수술 자기는 주사로 되는 줄 알았는데 흡입은 안 되나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엉엉 같은 이제 얼굴 표정으로 바뀌시곤 하는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 의도와는 다르게 저런 표정이 되시는 거예요. 시술이라고 하시죠, 왜 그래?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좀 바꿔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실제로 코안 절개라는 거는 절개의 폭도 굉장히 작고 다른 시술에 비해서 흡입이나 이런 것보다 붓기나 회복도 더 빠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제 하셨던 분도 오늘 오셨는데 아주 경과가 감쪽 같았었잖아요. 남편분도 못 오라고 하셔서 남편분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 정도로 감쪽같이 됐다 얘기죠. 그러면 수술적 제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상당히 곤란해 하시는데 환자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코안 절개는 흉터가 밖에서 이제 보이지 않고, 코안 절개라고 하는 건 여기 보시면 살 기둥, 여기에 이제 절개를 넣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보이는 흉터나 봉합선이 없습니다. 이 안쪽으로 이렇게 훨씬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흡입보다 상처도 적고 붓기도 덜한, 특히 붓기가 덜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회복 기간도 그러다 보니 당연히 빠르고 실밥 제거도 필요가 없습니다. 안 꼬매거나 녹는실로 하거나 녹는실로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냥 환자분 상처 체크를 위해서 한 번 정도 오시라고 하는 거고, 정말 바쁘거나 그러시면 제거하시고 지방분들이나 이런 경우는 안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을 수 있죠. 코안으로 할 수 있으면 다 하면 좋은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요 그 콧구멍 사이에 있는 살 기둥, 그걸 이제 비주라고 하는데요. 비주에 이제 절개를 해서 코를 확 들어가지고 하는 걸 이제 개방형이라고 하는데, 시야가 조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수술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이물질 제거, 필러 제거 다 공통적으로 개방형에 비해서 코안 절개는 시야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뭐 더 시야가 잘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 같고요. 시야가 제한되니까 우리가 시력이 떨어지면 안경 끼는 것처럼 좀 다른 보조 수단을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술 전에 초음파를 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음파를 이용해서 위치나 두께, 어느 층에 들어있는지 이런 걸 보고, 또 수술 전에, 수술 중에 내시경을 이용해서 직접 눈을 넣어서 볼 수 없는 그런 단점을 또 커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작은 틈을 이용해서, 구멍을 이용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된 기구가 있습니다. 특수 제작 기구. 그래서 앞에 초음파나 내시경 사진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기구는 죄송합니다만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병원마다 노하우 보호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특히 미스코실 같은 거 뺄 때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 안을 눈으로 조금 더 볼 수 있는 벌리는 기구라든가 내시경, 이거 내시경 화면입니다. 울퉁불퉁하죠. 그리고 이제 초음파.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넣으셨군요. 그래서 직접 보진 못했지만 요 정도에서 어느 정도의 양이 있겠구나, 대충 딱딱하겠구나, 이런 거는 미리 다 머릿속에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이 코안으로 하면 좋을까? 아니면 다 열어서 해야 될 놈인지를 이런 사전 검사를 통해서 구분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급적 코안 절개로 해서 하지만 그래도 수술이라는 게 워낙 돌발 변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개방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는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안 절개로 정리를 해봤는데 코에 지금 넣고 있는 거의 모든 이물질이나 고형물들은 제거가 가능하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절개가 이 정도입니다. 한 1cm는 안 되고요. 틈을 이용해서 녹지 않는 필러를 제거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이 너무 비쳐 보여서 또 네. 혹은 휘어서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경우에도 코안 절개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고요. 고양이 보형물 같은 것도 코안으로 얼마든지 제거가 가능하고 귀족 보형물 코안으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입안으로 했을 때랑 네, 코안으로 했을 때 네. 당연히 코안으로 할 수 있으면 코안으로 하는 게 숨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실 얘기는 할 얘기가 이만큼 있는데 실은 여기서 성공적으로 뺐던 화면을 보여드리고 실은 따로 시간을 한번 내주셔야 경우에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간단하게 구멍을 내서 빼는 게 좋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꼭 요즘 실이 많이 발전되면서 실 모양이 이제 단순히 실이 아니고 막 꼬아져 있고 무슨 가시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경우는 코 수술할 때 작은 볼륨을 좀 메꾸기 위해서 인조 진피 이제 알로덤이라고 여기 이제 알로덤이라고 했지만 알로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덤들을 저희가 볼륨을 메꾸기 위해서 아니면 코끝을 조금 더 오똑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썼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에서 기증된 조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드물기는 한데 또 그 중에서도 아주 드물게 좀 이물 반응이라고 해야 될지 면역 반응이라고 해야 될지 붉고 부풀어 오르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 코끝은 좀 더 그래도 수월하게 제거가 가능한데 이분은 이제 콧등이어서 조금 박리 깊이도 깊고 코안 절개로 한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선뜻 수술을 이제 결정을 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성공적으로 작은 코안 절개로 거의 100% 제거를 원인이 되는 물질을 제거를 했고 이제 보람찼던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분은 흔히 이야기하는 코끝 성형 그 중에서도 비중격 연장을 매드포어라는 인공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건데 비중격 연장에 대놓은 여러 가지 이물질 인공뼈나 연골 이런 것도 코안 절개로 얼마든지 제거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문제가 생긴 걸로 인해서 다시 코를 재구성을 해야 되고 하는 경우에는 개방형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만 딱 빼는 걸로는 코안 절개로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라벨라의 생각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코에 이물질이나 보형물 문제가 있다면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붓기나 절개 흉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날짜를 못 잡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코안 절개가 정말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